네, 안녕하세요. 일상 속 소소함을 담고 그리고 있는 한정 한수빈입니다. 전시 내용을 듣고 되게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다른 여러 작가님들과 함께하는 자리에 이렇게 좋은 기회로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설레기도 했습니다. 네, 제가 선택한 소주제인 태양빛이라는 주제에 맞게 제가 여름을 기다리고 즐기는 이유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자연이 이제 빛을 머금어서 다른 계절보다 쨍하고 선명하게 빛을 뽐내는 모습이라든지 그 속에서 녹음을 들이우는 모습, 빛을 일렁이면서 발산하는 모습, 또 우리의 그 하루를 좀 더 길고 생기 있게 비춰주는 모습을 담고 싶었습니다. 네, 먼저 태양빛이라는 작품은 숲속에서 누워서 하늘을 봤을 때 다른 계절보다 잎새 사이사이로 빛이 빛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별 같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생각을 다시금 되짚어 보면서 이제 여름의 하늘이 다른 계절보다 높고 푸르고 빛나는구나를 담고 싶었습니다. 짧은 밤이라는 작품은 제가 밤을 별로 안 좋아하고 해 떠 있는 거를 좋아해요. 그래서 여름을 기다리는 이유 중 제일 큰 게 해가 길다는 건데 그거를 담아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와 달이 이렇게 돌면서 달 부분은 조금 짧고 해 부분은 길게 표현을 했고요. 배경이 어두워지고 밝아지고 하는 걸 낮과 밤으로 좀 표현을 해서 좀 더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게 담아봤습니다. 네, 햇살의 조각들은 이제 해를 피해 있을 때 해가 피해지지 않고 빛이 일렁이는 모습을 보면서 참 예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그 모습을 계속 기억하고 손에 담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이거를 그림적으로 표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작업을 할 때 일상 속에서 관찰을 되게 많이 하는 편인데요. 일상 속을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뭔가 재미있거나 좋은 것들이 있으면 그 소소한 무언가를 기억해뒀다가 이제 작업을 하면서 그 속에 재미를 붙이기도 하고 아니면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거창하진 않지만 지금처럼 그 일상 속에서 소소한 즐거움을 보물찾기 하듯이 계속 발견하고 싶고요. 틀에 박히지 않고 온전히 저만의 색상을 담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소복입니다. 이번 전시회에서 처음으로 데뷔처럼 발표하게 되었어요. 평소에 동화를 쓰고 있어서 이번 전시회도 동화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너무 감사하고 이런 토마클에게 작품이라는 이름을 줄 수 있어서 저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작품을 발표할 때는 어느 정도 분량이 필요한 법인데 이런 짧은 글에게도 작품이란 이름을 줄 수 있어서 되게 감사했습니다. 작품 주제는 모두 우산으로 통일하여서 이루어졌고요. 우산을 정한 이유는 사실 여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저는 장마였어요. 근데 장마가 있으면 반드시 우산이 필요한 법인데 이 우산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왜 우산을 꼭 갖고 다니고 왜 갖고 다니지 않는지, 그리고 여러분은 또 우산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혼자 빗속으로 들어갈 용기는 있으신지 이런 게 궁금해서 한번 저도 생각을 해보면서 작품을 쓰게 되었습니다. 모든 작품에는 고양이 나비가 등장을 하는데요. 장화씨는 고양이와 고양이의 나비를 합성해서 만든 인물이에요. 첫 번째 작품에서는 고양이 나비가 우산을 열심히 찾아다니는데요. 우산을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아서 결국 혼자 밖으로 나가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산은 원래 없으면 밖에 나가기가 힘든 물건인데 혼자 나갈 수 있게 된 용기를 얻게 되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작품에서는 고양이 나비가 우산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굉장히 애쓰고 있는 작품이에요. 근데 결국 손에 꼭 쥐고 있다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이 작품을 통해서
너무 집착하고 있으면 나에게 집중할 수 없다는 걸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작품에서는 다시 고양이 나비가 너무 욕심껏 우산들을 모두 가져가는 이야기인데 이걸 하나하나 인물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자기에게 가장 어울리는 우산을 찾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작업 과정은 사실 인물을 먼저 설정을 하였어요. 가장 짧은 이야기를 적다 보니까 모두에게 익숙한 인물을 만들어야 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고양이가 장화를 신었다. 나비는 우리가 모두 고양이를 나비라고 부를 때가 있으니까 그래서 조합하여 만든 인물이었는데 소주제가 우산이다 보니까 우산으로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를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오래 고민하였고요. 그 이후에는 쓰는데 마음 먹는 게 가장 오래 걸려서 그 마음을 또 한참 먹다가 겨우 이제 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물과 사건을 조합하고 우산으로 어떤 주제를 이야기하고 싶은지 나랑 잘 이야기하면서 쓰게 되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은 사실 특별하지는 않습니다. 모두가 좋아할 수 있고 상처받지 않는 이야기를 쓰는 게 가장 1차적인 방향인데 저는 방향도 중요한데 방향은 사실 돌아갈 수도 있고 멈출 수도 있고 주저앉을 수도 있는 건데 포기하지만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카 일러스트레이터 태희고요. 평범한 순간들과 일상의 모습들을 편안하게 보실 수 있도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선택한 소주제는 여름밤 공원 풍경인데요. 저는 2021년부터 여름 공원을 풍경으로 주제로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공원을 가지고만 이제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평소에 이제 낮에 다닐 때는 이제 굉장히 밝잖아요. 밝으면 오히려 사물과 사물, 인간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자연 간의 경계가 굉장히 명확하게 보이는데 반해서 밤이 되면은 이제 어둠이 깔리는데 어떻게 보면은 어둠이라고 하는 게 보이지 않는다라고서는 보일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이 자연과 사람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모습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그 모일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하는 데에서 공원, 그리고서는 연결되는 시간이라는 데에서 밤을 이제 결합을 하여서 여름밤 공원의 풍경을 가지고 연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작품은 총 4가지인데요. 운동장, 밤카페, 농구대, 그리고 공원 입구입니다. 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평소에 운동을 하는 운동 트랙의 한 자락을 담았는데요. 제가 운동을 하다 보면 사실 이게 밤에 운동을 하다 보니까 상대방의 얼굴이 잘 보이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근데 운동복을 보면 아 저번에 저분이시네 하고서는 눈치를 칠 때가 굉장히 많은데 내적 친밀감은 굉장히 크게 쌓일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달리는 페이스가 있다 보니까 맞아 저분이랑 나랑 달리는 페이스 비슷한데 저분 뒤 쫓아서 나도 같이 달려야겠다면서 그래서 그런 데에서 보면서 저는 이런 것이야말로 그 현대 도시인들이 생각하는 딱 원하는 정도의 연결도리가 아닌가 해서 이 장면을 꼭 그려야겠다 싶어서 공원의 운동장 풍경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작품은 밤카페인데요. 밤이 되면은 어둠이 깔리고서는 네모난 창의 불빛에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이 불빛처럼 이렇게 공원 주변을 수놓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걸 보다 보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공원의 한 풍경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그려야겠다 싶어서 밤카페도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작품은 농구대입니다. 농구대의 경우 낮에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면서 농구를 즐기는 곳인데 밤에는 사람들이 떠나가고 혼자서 호젓하게 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이 농구대도 어떻게 보면은 조각품 또는 오브제의 느낌이 든다 생각을 해서 굉장히 인상적이라 농구대도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마지막 작품은 공원 입구인데요. 공원 입구는 공원 입구 안쪽에서 바깥쪽, 공원 바깥쪽을 보는 풍경을 그린 것입니다. 그 멀리 보이는 불빛들은 도시의 불빛들이고요. 그 공원에서 나와서 그 각자의 보금자리로 돌아가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공원 연작에서 아우트로의 성격을 나타내고 싶은 작품을 하나 만들고 싶어서 그리게 되었습니다. 일단 제가 사용하고 있는 도구는 마카인데요. 마카의 경우 한 번 그렸을 때는 굉장히 단단한 테두리 또는 똑 떨어진 듯한 느낌을 주는데 이게 마카를 여러 번 칠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색이랑 섞어서 쓰게 되면은 테두리가 쉽게 무너지는 재료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다루기에 좀
명확한 이미지를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좋진 않다고 여겨지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저는 오히려 이런 테두리의 무너짐이 연결을 주제로 한 작품에는 마카라는 재료가 잘 어울린다고 생각이 되어서 마카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작업 과정은 실제 저희가 계속 공원이라든지 자주 다니는 곳들의 풍경들을 사진을 찍고 드로잉을 해두었다가 서로 이제 조합을 하여서 한 장면들을 완성을 시키는데요. 되도록이면 보셨을 때 일상의 실제 공간들에 가까운 느낌을 많이 드리는 방향으로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지금 제가 보여드린 작품 여름밤 공원 풍경들을 보여드렸는데요. 지금은 총 4작품 정도로 작업되어 있지만 그 연말까지 12장의 작품을 계속 작업을 하여서 12장 연작을 완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평범한 순간 그리고 평안한 순간들을 포착을 하여서 그것들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혜린이고요. 저는 주로 제가 쓴 글을 독립출판을 통해서 이제 독자분들을 만나고 있는 독립출판 작가이고 현재까지는 3권의 책을 출판했습니다. 네, 우선은 저의 글을 새로운 형태, 전시라는 형태와 이제 NFT라는 형태로 사람들과 만날 수 있어서 기쁘고 설레는 마음입니다. 이제 제가 올해 반을 지나오면서 입체적이라는 단어에 마음을 품게 되었는데요. 사람도 사랑도 삶도 뭔가 손에 닿지 않아서 더럽혀지고 어두운 구석이 있다는 사실을 제가 인지하고 나니까 뭔가 거기에 더 뛰어들 용기를 얻었는데 이제 그러한 마음이 여름이라는 계절과 또 잘 닿아 있어서 제가 올해 반 지나오면서 느꼈던 감정들과 끈끈하게 결합된 주제로 이 전시에 참여할 수 있어서 기쁜 마음이 듭니다. 이제 저의 글들이 새로운 분들을 만나서 그분들의 여름의 어떤 또 하나의 흔적을 남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번 여름이라는 대주제 중에서도 아지랑이라는 소주제를 골랐는데요. 저는 이제 뭐 길을 걷다가 길에서 이렇게 피어나는 아지랑이를 볼 때 여름이 왔다는 걸 잘 실감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이제 아지랑이가 필 때 뭔가 굴곡져 보이는 것들, 그런 이미지가 제 마음속에 있는 어떤 불안의 모습과도 닮아 있어서 아지랑이라는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이번에 3개의 단편으로 이번 전시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아이스크림이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이 작품은 제가 이국에서 생활을 하고 나서 고향에 돌아왔는데 뭔가 거기서 느꼈던 위로가 있었고 또 그때 제가 이별을 한 상태였는데 이제 그런 뭔가 상실에 대한 마음들이 엄마를 통해서 되게 위로를 많이 받았었는데 이제 그런 주제를 가진 글을 썼던 게 이제 아이스크림이라는 글이고요. 그리고 또 2번째 여름비라는 글은 제가 되게 좋아하는 감독님이 있는데 이제 그 감독님께서 방송에 나와서 미우면 다 사랑해버린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 문장이 너무 충격적이기도 하고 뭔가 되게 마음에 많이 와닿아서 이제 그 문장을 바탕으로 시작된 글이 여름비라는 글이고 또 이제 마지막 그해 여름이라는 글은 제가 이번 전시를 준비하면서 저의 뭔가 기억에 남았던 여름들을 되돌아봤고 또 거기서도 그런 입체적인 모습을 가진 여름의 모습들을 적어 내려가서 완성된 글이 그해 여름입니다. 글감이 떠오르거나 뭔가 글을 적고 싶은 순간이 있을 때마다 글을 적어두는 편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글이 쌓이고 난 뒤에는 제가 만들고 싶은 책의 의도나 뭔가 내고자 하는 글의 의도에 맞게 살을 붙이거나 수정하는 과정을 거쳐서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낸 그해 여름이라는 글도 제가 지나쳐온 여름에 대해서 우선은 쫙 적어놓고 그리고 이제 아지랑이라는 소주제에 맞게 그런 입체적인 모습을 담는 방향으로 이제 글을 디벨롭해서 냈습니다. 저는 우선 제 마음에 남는 것들을 계속 표현하면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뭔가 제 마음이 글로써
존재할 때, 또 책이라는 물성으로서 존재할 때 뭔가 사람들한테 줄 수 있는 위로가 큰 것 같아서, 또 그런 순간들이 저는 좋아서 앞으로도 좋은 이야기들이 쌓일 때마다 책으로 만들어내고 싶고, 그리고 또 이제 좀 더 발전해서는 좋은 콘텐츠를 가진 사람들이나 아니면 제가 좋은 이야기들을 발견했을 때 이제 그런 타인의 이야기들도 책으로 만들어내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양화를 전공하고 현재는 디지털 아트로 일러스트를 주로 작업하고 있는 작가 전혁입니다. 전시 주제가 여름 하늘에 띄우는 닷이었는데 전시 주제에서 오는 그런 여름의 그런 평화로운 그런 따뜻한 느낌이 좋았고, 이제 제 그림도 그런 느낌이다 보니까 같이 참여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여름 바다를 주제로 잡아봤는데요. 여름 바다 하면은 파란 바다를 보면서 더위가 가시는 것도 있고, 이제 일상 속에서 받았던 스트레스를 푸는 그런 일탈감?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여름 바다를 좋아해요. 그래서 여름이면 항상 바다를 찾아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름 바다를 주제로 잡아봤습니다. 첫 번째로 바다 보러 가지 않을래라는 작품은요, 제가 제일 친한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와 속초에 바다를 보러 갔었는데, 사실 그때 제가 내적으로 좀 많이 힘들었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친구한테 갑자기 당일치기로 바다 보러 가지 않을래? 해가지고 또 친구가 오케이 해가지고 갔던 여행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바다에 가가지고 이제 저는 바다 보면서 그림도 그리고, 친구는 이제 이제 책도 읽고 하면서 시간을 보냈었는데, 그때 그러면서 스트레스가 많이 풀렸던 것 같아요. 이런 드넓은 바다를 보고 또 이제 그 안에서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면서 이제 숨통도 튀고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많이 풀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좋은 작품으로 걸렸고, 또 메인 작품으로 이렇게 바깥에서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설치해 주셔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작품 바다책 기타라는 작품은요, 제가 이제 부산 해운대로 바다를 보러 갔었는데요. 그때도 이제 일상에서 받았던 스트레스에 이제 휴가를 얻어서 무조건 쉬어야지 하고서 떠났던 여행인데, 이제 여행을 가서 보니까 바다에 이제 해변에서 한 외국분께서 모래사장에 누워서 기타를 치시다가 또 낮잠도 주무시다가 또 이제 막 책을 읽으시다가 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런 거 보면서 저는 이제 쉬러 간 바다에서 계속 사진만 찍고 있고, 또 그렇게 쉬고 있는 외국분을 또 찍고 있고, 이런 거 보면서 정작 쉬러 와서 저는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고 하는 모습에 되게 반성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저렇게 쉬는 게 진짜 쉬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때 그 모습에 감명을 받아서 그림으로 그려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새 얼간이라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제가 친한 친구들 남자 셋이서 강릉으로 여행을 갔었는데, 요즘에 바프 유행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나름 운동을 열심히 했던 시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뭔가 뽐내고 싶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막 여행하다가 사람들도 없는 장소에서 야, 이제 한번 자랑 한번 하자 하고서 우통 까고서 막 셀카로 사진을 찍었던 추억인데, 아마 그렇게 했던 게 너무 재밌기도 했고, 이렇게 누군가 눈치 안 보면서 놀 수 있는 게 진짜 절친들밖에 없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너무 좋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새얼간이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목도 새얼간이로 지어봤습니다. 그리고 여름 바다의 품이라는 작품은요, 제가 아니고 제 친구의 모습을 그린 건데요. 제 친구도 이제 여름이면 항상 양양에 서핑을 하러 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가가지고 SNS에 올렸던 사진이 있는데, 그 사진을 보니까 패들보드에 엎드려가지고 이제 여유를 만끽하는 그런 모습이 너무 평화로워 보이는 거예요. 그림을 보면은 이제 그 친구가 눈을 감고 잠을 자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는데, 그런 모습이
마치 엄마의 품 안에서 잠들어 있는 아기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제목도 여름 바다의 품이라고 지어봤습니다. 저는 일상이나 여행, 꿈 등에서 이제 감명을 받고서 작업을 하는데요. 보통 이렇게 일상생활을 하다가 뭔가 그런 느낌이 온다, 감동을 받는다 그러면은 그때그때 사진 촬영을 많이 해놔요. 또는 이제 글로 남겨두기도 하고,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작업실에 돌아와서 그때 사진들과 글을 참고를 해서 또 그 위에 이제 제가 그때 느꼈던 감정들을 새로운 이제 오브제들을 통해서 추가를 하기도 하고, 또 저만의 그런 감성의 색깔을 더해서 그 순간들을 찰나의 순간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 오늘도 편안한 저녁 되세요 라는 시그니처 멘트처럼 제 그림을 봐주시는 모든 분들이 이제 제 그림을 보고 이제 위로와 휴식을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제 작품들이 봐주시는 분들에게 편안한 저녁 같길 바라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래픽 디자이너로 활동하다 최근 글을 시작하게 된 강소금이라고 합니다. 제가 사실 글로서는 처음 전시 제안을 받은 건데 감회가 좀 새롭고요. 좋은 기회에 참여하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참여한 주제는 열대야라는 주제로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열대야는 한낮의 더위가 쉽게 가라앉지 않아서 밤까지 이어지는 온도 현상으로 쉽게 잠들지 못하는 그런 밤 기온을 말합니다. 그런 현상들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런 과정과 매우 닮아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과 연관시켜서 좀 글 작업을 해봤습니다. 제가 참여한 작품은 아주 짧은 단편집인데요. 소설 형태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떤 여자가 우연치 않게 술자리에서 나와서 남자 주인공을 만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사랑을 시작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예요. 평소에 이제 여자 주인공은 여름과는 원수였다고 표현할 정도로 여름과 되게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는 여자거든요. 알레르기도 있고 더위에 무척 약하고. 근데 그런 여자가 사랑을 하게 되면서 누군가한테 빠지고 또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또 이별하고 권태기를 겪고 이런 감정들을 느껴가는 걸 독자분들도 읽고 나서 상상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작업했습니다. 저는 마인드맵을 평소에 자주 사용하는 편이에요. 예를 들면은 이제 이번 주제가 열대야였다고 하면 열대야에 대한 건 무엇인지 열대야를 이제 중심적으로 두고 그 가지를 뻗어나가면서 차근차근 생각해보는 편이거든요. 이번 경우 같은 경우에는 여름으로 시작해서 이제 갈래를 뻗어가다 보니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감정이 조금 뜨겁고 깊고 근데 조금 힘들기도 하고 감당이 안 될 만큼 좀 식지 않아서 오래 유지되는 그런 걸 표현하고 싶다 보니 열대야로 이어졌던 것 같고 노래 영향도 많이 받는 편인데 이번에는 림킴의 잘 알지도 못하면서 라는 노래를 듣고 계속 작업을 했거든요. 읽으시는 분들도 그 노래를 들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소개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그래픽 디자이너로 활동을 하다가 글로 이제 완전 매진을 하게 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앞으로 디자인을 얼만큼 중점적으로 작업을 하게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소설이나 그래도 좀 이렇게 이야기를 펼쳐가는 과정 또한 전 디자인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독자분들을 많이 만나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